안녕하세요. 홈타운 민명기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뭐 결론은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연애 교과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2004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SBS 진실게임 그래가지고 그 MC 강호동님하고 이렇게 나왔던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됐던 책이거든요. 요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일단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왜 샀냐면요. 저도 답답했기 때문에 샀던 거예요. 이게. 네. 연애를 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20대가 됐는데 연애에 대한 기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무슨 야생마처럼, 제가 말띠 아닙니까? 야생마처럼 그냥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모순들을 겪으면서 이 연애에도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책을 진짜 안 사거든요. 근데 내 진짜 마음에 담아서 정말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서들이 책에 담겨져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사게 된 거예요. 네, 방송에 나와서 산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산 겁니다, 이게. 네. 그렇게 참 답답해왔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네. 왜 연애 교과서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뭐 연애 교과서라는 거를 학교에서 배우질 않잖아요. 연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서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잘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책들은 있죠. 그러나 읽지 않으면은 누가 압니까? 예?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최고의 설명서가 그 책이 아닙니까? 책.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좀 깨달았어요. 네. 여기에 해법이 뭐가 있냐면은, 모니터링은 제가 했을 때,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네. 연애에 대한 이 책에는 그 전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고, 심리도 있고, 매너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기본적인 뭐 전략과 기술, 심리, 매너, 철학은 좀 배웠지만, 연애에 대한 남녀 간에 여자가 무엇인지, 여자는 남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별로 크게 생각을 해보질 않고 그냥 연애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막연한 생각만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성인이 되면 자아가 성립이 되니까 그 어떤 말을 한다 그래도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릴 때서부터 이 조기 교육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랑에도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인 거. 근데 요즘에 엄청난 모순들을 보여주고 있죠. 방송에서 돈 많고,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잘생기고, 그럼 뭐 합니까? 되게 저급한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안타깝죠? 나이를 저렇게 먹었는데 연애 한번 해보지도 제대로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모태솔로가 말이 됩니까? 에? 그 유행이 그게 말이 돼요? 뭐 대학교 내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했는데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 30%가 모태솔로래요. 자기 스펙산이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응? 행복한 거를 즐기기 위해서도 결혼하고 내 이세를 놓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을 다 꿈꾸잖아요. 아름다운 연애를 꿈꾸고. 그리고 요즘에 없어진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다시
옛날엔 그 천생연분이라고 있었어요. 천생연분. 예. 그게 사라졌어요. 천생연분으로 살면은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 근데 다들 무자격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자격으로. 예? 내가 무슨 자격증을 두자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에는 자격증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예. 자연의 이치의 바탕으로 우리가 원시적인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만 지식인이라면 책 한 권을 가지고 논하기도 해야죠. 최소한. 그죠? 그럼 학교에서부터 인지 능력이 생기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주입 형식으로 연애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 줘야 되고, 왜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내가 왜 가장으로서 남자면은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왜 행복한 것인지, 엄마는 왜 내가 엄마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의 패턴을 가르쳐 줘야죠. 일본의 문화가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고 미국의 문화가 있고 여러 문화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한들에도 우린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문화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것만큼 재밌는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배우려고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고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공부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공부를 안 하고? 이 안에는 자연의 이치 공부도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공부를 좀 뒤돌아 봐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도요, 교과서로 채택이 돼서 이 연애 교과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결혼 교과서, 그 다음에 아이 어떻게 낳아야 되는 그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7월 27일입니다. 네? 4개월 지나면 또 야생마 같은 성인이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지금 또 탄생이 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생마처럼 연애에 대한 방법과 패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또 태어나고 있다는 거야, 성인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급하고. 그러니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저급하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로 계속 탓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나 후배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배들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념도 없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거기에 모순의 끝을 더해가지고 범죄까지 저질러가지고 그게 말이 돼요? 예?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중에 어떠한 물질이 대단한 것인지 제가 일단만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하는데. 자동차의 잣대로 제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요, 일단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 이 연애도요, 이제 연애하고 비교를 합니다. 연애도 성인이 돼야지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네.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되면, 야, 너 이제 20살 됐는데, 너 컴퓨터 사줄까? 아니면은 자동차 사줄까? 중고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전 컴퓨터 살게요. 전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근데 너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 하나 있어야 된다. 운전면허까지는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그거 따. 하모저 운전면허도 돈 주고 땁니다. 가서 뭐해? 필기시험 봐요. 에? 저 일정 땄는데 한 번에 붙었긴 해요. 시험을 보고 그 커트라인 시험 점수에 맞아야지만 다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일단 문제지 사죠. 거기서도 책이 필요해. 문제지 사야 돼. 문제를 알아야 풀지.
그 다음에 그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뭐 빨간불이니, 신호등이니, 4차선이니, 일방통행이니,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뭘 배워요? 운전면허 학원 가가지고 코스 주행 배우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뒤로 뭐 빠꾸 하는 거, 그 주차하는 거 배웠다가, 그 다음에 도로 주행 또 배우고, 하도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조교가 타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좀 좋으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했던 거를. 코스 주행은 또 어때요? 도로 주행인가 뭐 그건 어때요? 그것도 돌고 계속 돌고. 코스 주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뭐 30km 밟았다 푹 쓰고 언덕 올라갔다 중간에서 딱 쓰고 그다음에 또 출발하고. 별나별 거 다 배우잖아요. 그거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더 큰 틀로 봤을 때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최소한인 게 법인 거예요. 여러분 좀 후배님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뭐 법대로 해라,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어른들한테 그렇게 막말로 하면 안 돼요.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법을 만든 거예요. 예? 법보다 더 뛰어난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치. 유교사상에서는 그래서 어른 좀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우리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반도체 만들고 선배님들이. 일단 이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뛰어난 자동차가 부산 가는데도 빨리 갈 수 있고 비 오는 날 비도 막아주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수억 원짜리 되는 그런 자동차에 엄청난 물질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걸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법을 안 지킨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운전면허라는 자격증을 따서 최소한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모죠.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연애 교과서조차 하나 없고 결혼 교과서조차 딱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 기르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조차가 없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 형성이 돼요? 결론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조기 교육서부터 시켜야 돼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저출산에 있어서 지금 성인들은요.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에 자꾸 부딪히고 자기네들, 우리 후배님들이라든지 선배님들이 모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돌싱들도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저는 지금 빗자라고 지금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고 제가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주옥 같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너무 묵었어. 너무 묵은지야. 인생에 너무 때를 묻었기 때문에 붙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이 모순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골무면은 저도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골맞잖아요. 여드름 나고 여기도 하얗게 막 터질랑 말랑 그래 지금. 그게 터뜨린 거예요. 제가 터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연애도요. 좀 희생이 저한테 가능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터뜨려 줘야 돼요. 그다음에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본질이 뭐 돈 쓰고 뭐 하는 거. 현실 사회에서 성인들이 지금 됐으니까 그런 환경들 만들고 뭐 정책 만들고 그래 다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요. 도덕서부터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 연애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교과서들로 어릴 때서부터 교육이 어느 정도 주입 형식으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예. 똑똑하면 뭐 합니까? 뭐 박사고 뭐 뛰어난 사람이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 본질을 모르는데. 예? 4개월 지나면 또 태어난다니까요, 성인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 진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연애 폭력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잣대를 이제 저한테 조금 비교를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 책을 샀던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순들을 제가 겪고 저도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8년생인데 정말 그 당시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단 한 번도 못 싸온 사람은 모순의 끝판왕이 저예요. 정말 진짜 전 수돗물만 먹고 살았고 친구한테 도시락 좀 뺏어 먹었고 그러면서 좀 살았어요. 좀 약간 날라리 출신이라 그렇게 좀 넉살도 좋아가지고 그렇게라도 살았어요. 근데 뺏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허한 마음에 그냥 수돗물만 먹고 사는 게 7, 8년생 중에 저 같은 사람 없어요.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때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7, 8년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지금 돌아가셨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19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를 낳고 나랑 2살 차이 나요, 누나가. 그리고 나 이제 20대 초반에 나를 놓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뭘 알겠냐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설명서도 모르고 그냥 마땅히 인생을 그냥 살았어요. 연탄 갈면서 옛날 연탄 때우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부모가 둘이 있는데 도시락을 그렇게 안 싸줬다니까요. 저급한 거죠. 본인 하나 추스리기도 되기 힘든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아이 둘을 놓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에서 또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또 부부싸움까지도 하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진짜입니다. 이렇게 빌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부부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울었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매번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 이거 좀 지나친 얘기를 하면요. 저희 어렸을 때 영화들 보면요.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서 막 그 벽돌로 그냥 막 머리 막 무식하게 깨고 연애 영화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그거야.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고 하면서 무진장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막 그거를 스토리밸리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름답게 끝내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최고의 무슨 끝판왕은 그 산비탈길에 사는데 뭐 빠글빠글 머리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사는데 채를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영화들이 막 보여줬었어요. 그 현실판이 저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겪고 살았냐. 이 환경이 중요한데요. 환경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항상 아버지가 어감만 주고 눈치만 보고 맨날. 이 친구들도 그래. 너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눈치를 보냐. 그래요. 그 옛날 어렸을 때는요. 친척 집에 놀러 가면 밥상을 따로 차려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리고 문 잠그고 나가야지만 먹었었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큰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사랑하고 싶잖아요. 연애하고 싶고. 그 연애하는데 저급한 거야.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억압만 받고 자라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와닿는 게 내 삶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돈, 시간, 모든 걸 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연애라는 게 어때요? 말 한마디, 헤어지자.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지 못했던 저 같은 친구들은 그 충격이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반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그 충격 흡수가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그 벽에 부딪히는 그 속도가 한 10km? 그리고 좀 센 사람들 한 30km? 요런 거예요. 근데 집에 억압을 받고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헤어지자는 얘기의 그 충격은 200k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러니 이게 도는 거예요.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연애만 합니까? 처음으로 남녀가 만나서 융합이라는 걸 하잖아요. 융합이라는 걸. 남녀가. 융합이라는 걸 하잖아.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까지도 겪고 내가 첫 경험을 느꼈고 첫 손잡았고 첫 뽀뽀를 하고 첫 키스를 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이야. 첫 사랑이고 그 안에 또 희로애락이 있고 잘 버텨왔는데 3년 4년 지나고 2년 1년 지나고 단 한마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누가 상처 한 번 안 받았냐라는 거야. 어떠한 사람도 상처를 안 받았냐라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세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착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고 저라고 집착 안 해봤어요?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엄청난 모순들로 인해. 어느 때는 그 집착이 아니라 아집으로 했어요. 아도 열받아가지고 내 진짜 속마음은 그렇게 괴롭히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막 편지도 써보기도 해보고요. 어느 때는 막 전화도 막 수십 통 걸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게 결론적인 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그 환경이 빚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지. 학교에서 환경이 빚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 뭐 여러 친구들 봐보십시오. 그거는요,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져서 이 친구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증세가요, 거의 중환자 이상 수준이야.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들고 이해 형성하기 힘든 상황인 거야.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화가. 아이가. 근데 그 모니터링을 잘 해보면요. 누가 문제야? 아이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할게요, 제가. 우리 뭐 반려견들 뭐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예쁘잖아요. 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도 길러봤습니다, 강아지. 짐승을 짐승답게 길러야지 서열도 없이 그냥 오냐고 길르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깨무는 거고요. 짖는 거하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애기. 아니 말 잘 듣는 애들은 애기지. 원래 야성성을 가지고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쓰려고 그러고 뭐 또 겨울철에 막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반려견처럼 기르려고 그런다? 어떠한 짐승도요, 야생에서 자란 친구들을 반려견처럼 기르려고 그러면 이 전문가도 힘들어요. 그 서커스 보세요. 서커스에서도 그 호랑이 막 길들이고 그러는데 막 그 서커스 단장도 막 달겨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육 잘 시켜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냥 뭐 주인이고 뭐고 없는 거야. 동물이라는 건. 하무저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이거 하나 안 배우나 이거 하나? 이게 본질인데? 어릴 적부터 가르쳐줘야지. 이 친구들이 집안의 환경은 안 좋더라도 내가 집안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났어. 그래 좋아. 그러나 내가 내 가정으로 끌어내는 이제 어른이 될 것이고 가장으로 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잖아. 20살이 되면 나는 내 부모님같이럼 살고 싶지는 않잖아. 그러면 최소한의 미래가 좀 보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책을 공부를 하면서 내 가장은 내가 새로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꿈꾸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쌍팔년도 시대에. 어?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간에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엄마로서, 내 아빠로서 지금 현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공부밖에 더 있어요. 내가 성인이 되면 내 환경은 내가 아름답게 꾸미겠다. 우리 부모님 같이는 절대 살고 싶지 않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에? 아니, 돈 있어가지고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똑같이 차 막히는데. 에? 그게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한가요? 저 50 가까이 살았습니다. 에? 지금 48살인데. 앞으로 살아봐야 5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우리 어머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좀 바라지 않겠어요? 그 짧은 인생 좀 행복하게라도 살다 와라. 저도 그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겠고요. 근데 미리 좀 이 방법대로 좀 미리 조기 교육으로 가리키면 꿈과 희망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 대한민국은 죄다 어린애고 저도 그렇고 아둔하게 돈만 얘기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둘이 벌면 따따블로 벌어요. 내가 250만 원 벌면 여자친구도 25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집이 안정돼가지고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나랑 똑같이 생긴 자식 놓으면은 얼마나 그 딸 놓고 아들 놓고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르고 예쁩니까? 한번 저 반려견 기르는 것도 예쁘다면서요. 자기 자식 기르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응?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이게 본질이지 뭐가 본질이에요. 본질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후배들, 청년들, 성인이 됐던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의 모임의 장소를 제가 만들어 드려야죠. 그러나 그 본질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요. 이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우리가 남자는 다 군대 가니까. 남자분들, 후배님들 좀 잘 들어보세요. 선배님들이고 뭐고.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에 가면 처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군대 생활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신병교육대를 가는데 그걸 다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고 이게 숙소가 정해져요.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거기에 마마보이 애들이 와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준 거야. 얘가 어떻게 할 줄 몰라. 바보 같아. 뭘 하나부터 10가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근데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마마보이 중에도 여러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심각한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상태 좀 괜찮은 애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알랑방구 막 껴가지고 도움을 받아. 막 칭찬해주고 자기가 살아날 길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괴롭히지만도 막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막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먹을 거라도 좀 더 주더라도 이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하고 내가 배우고 그래서 내가 습득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그냥 뭘 해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만 있냐? 아니요. 나는 총 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내가 빚어주냐에 따라서 이 군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단체 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안에 저급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도 또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단체 생활이 뭔지. 세상이 진짜 무엇인지. 이 삶에 나왔을 땐 현실이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지만 성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응? 고딩 아빠가 아니잖아요. 고딩 아빠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고딩 엄마니. 그런 것처럼 그 환경이 사람을 빚어주는데 그 환경의 영향이 우리가 응애하고 애기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이고 그런 범죄자일 줄 알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충격을 200kg 받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큰 범죄까지 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예? 그 옛날에도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자잘한 범죄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따라다니는 게 스토커다고요? 아니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게 무슨 스토커예요. 좀 좋아해서 좀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쓸 거면 이런 책이라도 좀 미리미리 조기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스토커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법으로 해가지고 뭐 그게 나쁜 일 아니 그러면은 여자가 따라다니는 건 어떻게 할 거나?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그 반대인 경우 제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반대인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집 앞에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얘가 술 먹고 우리 소파에 누워있어.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가지고 그 친구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이렇습니다.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뺨을 막 그러면서 멱살 붙잡고 데리고 가더라도 이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남의 집에서 이게 그럼 그 친구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엄청난 저의 사랑을 받았는데 헤어지자는 마음에 그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르고 달래야죠. 힘내라. 미안하다. 나하고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다. 안타깝다. 그래도 너와 좋은 추억을 가져서 정말 좋다. 이런 아량도 있어야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연애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는 전략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심리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매너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고로 남자가 여자만 알아야 되는 공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결혼이 무엇인지, 처가 사리가 무엇인지, 시댁 사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재혼이 무엇인지, 돌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좀 받았다? 그럼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 둘만의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좀 결혼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정해놓은 거지만. 네? 그러면 부모한테 억압을 안 받는다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너무 억압을 받아요. 이제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집안에 좀 문화가 있고 좀 대물림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또 원했고 거기서 일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런 인생을 또 살아야 되겠죠. 그 물질을 또 지키고 책임감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알량한 돈 1억 2억 줘가지고 뭐 아파트 하는데 좀 보탬 줬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 결혼 생활을 되게 피곤하게 만든다니까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럼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시댁살이를 어떠한 그냥 방향성으로 가야지 무조건 뭐 어머님이 좋아요. 우리 어머님 같아가지고요. 살다가 헤어져요. 어떡해요? 의절해요. 의절 쌓아가지고. 오빠는 왜 내 편 안 들었어? 무조건 오냐고 이때 와서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엄마한테 가서는 또 엄마 편 들고. 중간에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 엄마가 무엇인지,
삼촌이 무엇인지, 이 가족 구성에 있어서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적으로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삼촌까지 되고, 응? 내가 왜 조카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도 해보고, 엄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길러요. 그럼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그 자연의 이치도 조금 배우고, 할아버지가 무엇인지, 할아버지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걸 모니터링을 지금 현 사회에 있는 거랑 잣대를 비교를 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내 색깔을 찾고, 그러면서 내 반려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반려자가 그러한 모니터링으로 내가 좀 공부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지식을 조금 채우고 만난다고 했을 땐 시행착오가 덜해요. 그리고 또한 전 100% 얘기합니다. 네? 거의 확률적으로 천생연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뭐 키가 크니 뭐 어쩌니 난 그런 거 몰라. 일단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이.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인 거고. 그럼 그 안에 천생연분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높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안 해. 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러한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48가지 장가도 못 가고. 최고의 모순인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신데, 이재명 대통령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들이 무슨 48살까지 장가 안 가봤어? 겪어봤어? 우리 아버지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도 몰라. 우리 삼촌도 몰라. 니들이 무슨 48년 동안 인생을 혼자 살아봤냐고. 살아보고 얘기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까운지를.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좀 있으면 50 가까이, 4개월 지나면 이제 또 50 가까이 돼요. 49 되는 거예요, 49. 49에서 1월 1일이 되면 바로 이제 50을 바라보는,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지만 우리 아이가 진짜 성인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비교를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모니카 벨루치라고 있어요. 영화에서 나온 건데 내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사전조사 해놨는데 까먹었어. 그 모니카 벨루치를 따라다니는 아마 고등학생인 거야. 그 역사적인 거는 대략 어느 정도 배경이냐면은 그 독일군 나왔을 때, 나치 나왔을 때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자전거를 타면서 찐빵 모자 쓰고, 모니카 벨루치가 너무 동네에서 예뻐가지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요. 막 집안도 몰래 훔쳐보고 막 그래요. 응?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유명한 또 배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의 배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모니카 벨루치를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모니카 벨루치의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 그 성인이 됩니다. 그 시절의 나이고 어떤 유럽 나라겠죠. 나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이 친구가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양복점에 가지고 양복을 하나 딱 맞춰줍니다. 딱 양복 맞춰주고 중절모까지 이렇게 싹 맞춰줘. 그러면서 너는 성인이 됐으니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첫 경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옛날에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살이겠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성인 시기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서 이 친구가 그 중정모를 딱 쓰고,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예, 입에 뭘 물어. 그게 담배야. 그러면서 모니카 벨루치를 이렇게 응시를 해. 시선이 계속 글러둬. 그래서 담배를 물었어. 내가 이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쭉 가더니 말 한마디에 이렇게 뚝 던져.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불을 이렇게 딱 붙여준다고요. 예? 그래서 얘가 그걸 또 펴. 쳐다보지도 않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그 외국문화는 나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니카 벨루치를 계속 응시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말입니다. 이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야. 굉장히 어르신이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르신이지. 근데 그 20살짜리가 담뱃불을 붙여달라 그랬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이씨 어디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야, 너만한 손주가 있어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 중절모 쓰던 그 옛날 독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시절에도 20살이면 성인식을 하고 담배를 피는 데 있어서 불을 붙여달라는 것조차도 성인으로서 존중을 해줬다라는 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배로서 후배들이 계속 저급하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본질을 알고 우리가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성인으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좀 가르쳐줘야지. 아니, 20살 돼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가고 결혼할 시간 없어요. 야, 그러면 그 친구들만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있어? 야, 고졸도 많아요. 그럼 고졸은 내가 바로 가정 꾸리면 안 돼?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일찍 가정 꾸려가지고 내가 미리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군대도 한무저 일찍 갔다 오면은 좋은 거야.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나이 먹어가지고 가가지고 나이 어린애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럼 내가 좀 일찍 장가가가지고 아들, 딸 놓고 아들, 딸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 좀 빨리 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유로 다들 일찍 결혼하신 거잖아요. 더 옛날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7, 8명씩 낳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돌아가시니까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저출산 왜 터지는 거예요? 그 모순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누군가 터뜨려야 되고, 제가 터뜨렸잖아요. 제가 터뜨렸고, 이제는 이거를 조기교육서부터라도 최소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면 뭐해?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되는 거고, 그 이상 내가 배울 필요 뭐 있어? 고등학생인데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 이 4차 산업 융합되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비교 더 해드릴게요. 명견말리라는 그 방송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좀 나왔죠. 한 1, 2년 전에 나온 것 같아. 3, 4년 전이니까 생각도 안 나. 제가 항상 그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집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배우고 싶은 거야. 가정이 무엇인지, 그 모순의 끝판왕이, 모순이 있었기에 배우게 된 거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탄생된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저절로 하게 된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3초포로 빠졌고, 그 명견말리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머리가 똑똑한 카이스트 박사가 나옵니다. 카이스트 박사가. 그 박사가 주옥 같은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 로봇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AI건 뭐건 어떤 물질이건 자율주행차건 뭐건. 그건 당연한 척도 아닌가요? 맞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로봇에다가 말입니다. 그 쇳덩어리에다가 어떠한 입력값을 넣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대표적인 게 러우 전쟁에서 지금 그 드론이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유튜브로들 다 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처럼 그 쇳덩어리에다가도요. 어떠한 입력값을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에 융합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더 편해지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죠.
왜? 잘못된 입력값을 넣었을 때는 큰 사고가 터지니까. 요즘에 무슨 팡 상태에서도 개인 유출돼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엄청 많죠, 그런 모순들이. 근데 하모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이거 하나 배우질 않냐고, 이거 하나를. 그러니 그런 충격이 200%로 부딪혀가지고 괴로운 거야. 같은 사람인데도 A, B, C 따로 있어요. A, B, C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다 같냐고요. 그 어떤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못 자라는 사람들은 그 충격이 거의 10%가 아니라 200%, 200kg라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 모니터링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대부분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왜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방치를 하고 계시나? 답답하죠. 누구 하나 옳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좀 도덕적인 수준이, 도덕책이 조금 더 남달라져야 돼요, 이제는요. 사람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먼 옛날 그 역사적 공부 굳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역사적 공부가 필요한 거고 어제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본질을 찾아야지. 그 본질이 뭐냔 말이야. 도대체 본질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뭐 돈을 가지고 와. 뭐 얼마를 가지고 뭘 어떻게 뭐 저출산을 해결할 거냐고. 어렵게 힘들고 살더라도 누구나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났어. 내가 그런 부모 만나고 싶었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고 싶었어. 아니잖아. 그럼 내가 내 가정을 꾸린 만큼은 해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 이제 생각났어. 아까 얘기하다가 말라 그런 거. 생각이 안 났던 거.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자식이 똑같이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행착오였고. 여러분들 인생 살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걸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처음부터 누가 거기 가는데 그 길을 알아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반조체도 만들고 이 책도 만들고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후배님들은 이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그거를 좀 알게 돼요. 지금 현 사회가 너무 삭막해. 어느 정도야? 여기 지금 뭐 그냥 사막이야, 사막. 그냥 죄다 오아시스 찾아다녀. 지금 점진적으로 전 48살이지만 40살 되는 노처녀들 지금 엄청 생기고 있잖아. 결혼에 국경에 있어. 글로벌하게 이제 막 다 결혼하는데 그 끝판왕에 오면 나머지 여성분들은 뭐 어디로 갈 거냐고. 맨 얘기하는 게 그냥 돈. 일본 여성들한테 좀 배울 걸 또 배웁시다, 우리가 좀. 남성분들도 좀 배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좀 선봉에 서야죠.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도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몸을 갈게요, 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곁에 좀 갑시다. 사회에 좀 이로운 일 좀 하고.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하여튼 저는 그 답을 찾아줬으니까 나머지 나라님들이나 그 장원급제 하신 분들, 높은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돼요. 저는 또 저대로 유튜버대로 노력을 할게요. 현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책 못 써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써?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전문 가들과 좀 노력을 해서
제가 또 책도 한번 써볼게요. 저 혼자는 못 써요. 뭐 대필 작가니 여러 또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제가 한데 좀 모아가지고 써볼게요. 그래서 저같이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그 번 돈 가지고 그런 친구들 드리고 싶어. 1탄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왜 결혼하고 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요. 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냐면요. 외국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모순들이 여기에 끝판왕이 돼가지고 지금 저출산의 세계 최고 1위가 됐어.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면요. 전 세계 모범 국가가 되는 거예요. BTS만 잘 나가는 법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꾸며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뭐 K-팝이니 뭐 코리아니 대한민국 시민은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전 세계 모범 국가, 선도주자, 뭐 이런 용어들을 써야 돼요. 우린 전 세계인의 모범 국가다. 시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무로 비교했을 땐 그 뿌리고요. 인체로 비교했을 때 헤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게 K-팝의 그 산 증인입니다. 영화서부터도 그렇고요.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저출산은 우리가 해결을 안 한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선봉에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네. 해결해야 돼요. 왜? 인생에 사는 데 있어만큼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꾸 얼마 전에도 무슨 잣대로 비교를 해가지고 왜 결혼 안 하니 또 다큐 나오고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아요. 들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해 형성은 되지만 그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모순을 안 겪으려면 방법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자니 여러 사람들이 심적인 사람이니 아니 뭐 노벨상 받으면 뭐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도 좀 이런 책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좀 써주면 안 돼요? 2탄 3탄으로? 아니면 저랑 같이 좀 써요. 도와주시던. 근데 선생님도 뭐 굳이 필요 없고 다른 또 전문가들도 많아요. 우리 이거를 좀 우리 스스로 좀 해결을 해보자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못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돌싱 그러면 돌싱들 모이고 뭐 키 작은 사람이면 키 작은 사람 모이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컨텐츠로 뭐 추리닝 입고 나오세요. 여기서 모입시다. 오늘은 제가 한번 쏠게요. 맨날 일만 잘해야 돼. 노는 것도 잘해야 돼. 술도 먹고 좀 한 잔 먹고 좀 닝개를 꽂고 또 잠도 자고 그래야 좀 스트레스 풀릴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술도 안 먹는다며. 하여튼간에 뭐 더 할 얘기 많은데 뭐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전 답을 찾아드렸으니까 이거 높은 분들이 이거 잘 해결하실 거다 전 생각을 해요. 제 목소리 또 들어주실 거다 생각하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